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그레이스 홀은 예배, 세미나, 음악회, 각종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 문화는 G미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6월 19일 금요일 뉴스웨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2차전이 열린 18일 둘루스 소재 애틀란타 콜로세움과 응원장은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는 한인 동포들과 축구 팬들의 붉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지며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지만 한국은 멕시코에 0대1로 아쉽게 패배하며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가 마련한 월드컵 응원전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응원 도구를 흔들며 경기 시작 전부터 열띤 응원 분위기를 조성했고 응원장 안팎은 마치 한국의 거리 응원 현장을 옮겨놓은 듯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1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멕시코를 상대로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반전 동안 양팀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고 한국도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며 멕시코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승부는 후반 초반 한순간의 실수에서 갈렸습니다. 후반 5분 멕시코의 측면 크로스를 이기혁이 헤더로 걷어낸 뒤 높이 뜬 공을 골키퍼 김승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비수와 동선이 겹치며 공을 흘렸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실점 이후 한국은 공격 숫자를 늘리며 반격에 나섰지만 멕시코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지 못했고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응원에 나선 한인 동포들의 열정은 경기 종료 후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대표팀의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 응원 참가자는 패배는 아쉽지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32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패배로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중요한 승부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도 다시 한번 힘찬 응원으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인간호사협회는 조지아 한인의사협회와 함께 응원전 현장에서 의료지원 부스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의료진은 행사 내내 상주하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하고 조지아 대한체육회가 협찬했으며 한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아서의 잔해가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가 18일 조지아 북부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을 강타하면서 도로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텍사스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 저기압성 기류가 대량의 수증기를 조지아로 끌어올리면서 국지성 토네이도 가능성을 동반한 악천후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메트로 애틀란타와 조지아 북부 및 중부 지역에는 금요일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배수 불량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블레어스빌 남부 지역과 캅카운티 북서부, 폴크 카운티, 캐럴턴, 빌라리카 일대에는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20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최대 시속 35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된다며 나무 쓰러짐과 전선 파손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조지아 전역에서는 약 7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풀턴 디켓 카운티에서는 1만 가구 이상이 정전됐고 균액 카운티는 약 7,500가구,
헨리 카운티는 약 5천 가구가 전력 공급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디케 카운티 캔들러 로드에서는 대형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도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인근 지역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항공편 운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는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으며 한때 지상 운항 중지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18일 오후 메트로 애틀란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와 강풍 경보를 발령했지만 밤이 되면서 토네이도 위협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며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라그랜지와 메리웨더, 업슨, 허드 카운티 등 조지아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침수된 도로 진입을 피하고 쓰러진 전선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추가 정전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비상용 전자기기를 미리 충전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지아주 소셜서클에 추진되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소셜서클시는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시 경계 내 아이스 구금시설 건립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 연방 정치권이 수개월 동안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벌여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식은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을 통해 전달됐으며 국토안보부 내부 복수 관계자들의 공식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수용시설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 훼손과 교통 문제,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부지는 다른 연방기관이 활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연방총무청을 통해 매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소셜서클시는 성명을 통해 해당 부지가 다시 지역 세수 기반으로 편입돼 지역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쓴 정치인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소셜서클시는 앞서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주민들은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구금시설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계획 철회로 지역사회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매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조지아주 특별 입법회기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논란이 됐던 선거구 재조정 추진을 철회하면서 주 정치권의 권력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회기는 당초 공화당이 연방 하원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기 시작 전부터 수백 명의 시민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주의사당 앞에 모여 새로운 선거구 지도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회 내부 분위기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최근 결선 투표를 마친 정치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승자와 패자가 뒤섞여 향후 정치 구도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오갔습니다. 특히 주지사 공화당 결선에서 패배한 버트 존스 부지사는 특별회기에 참석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구 재조정 추진을 촉구했지만 당내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내부 조사 결과 재조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올여름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버트 존스 부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결선 투표에서 캠프 주지사가 지지한 후보들이 잇따라 패배했고 존스 부지사 역시 주지사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화당 내부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키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은 조지아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첫 번째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대표적 인물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설립한 시민단체 페어파이트 액션은 월드컵 경기 중 방영되는 광고를 통해 캠프 주지사의 선거구 재조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조지아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투표 집계가 금지됨에 따라 주 국무장관실은 OCR 기술을 활용해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기 투표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회기가 단순히 선거구 재조정 논란의 종결이 아니라 조지아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 권력 재편과 11월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지아 정치권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차세대 창업가와 예비 사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창업 지원 사업 비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한인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2026에서 2027년 창업 예정자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개인입니다. 심사는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서 평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설명 심사 등 2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1인당 $5,000의 창업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또는 전화 770-843-1647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래를 여는 창업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비전이 조지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월 19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